을지문덕과 살수대첩 30만 대군을 무너뜨린 기적.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서기 612년 늦가을 청천 강살수 근처에 어둠이 깔린 들판. 30만 수나라 대군이 강을 건너려 하는 그 순간 고구려의 한 장수가 적군 진영에 시 한 편을 보냈다.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이 시를 쓴 장수의 이름은 을지문덕. 그리고 이 짧은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다. 적을 조롱하고 심리를 흔들고 결국은 역사를 뒤바꾼 치밀한 전술의 일부였다. 수나라 장수들은 이 시를 받고 격분했다. 감히 고구려 놈이 우리를 조롱하다니.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미 그들은 을지문덕이 치밀하게 짜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몇 시간 후 이 30만 대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살수대첩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한편의 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담을 넘어서 지략과 의지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다. 1장. 동아시아의 거대한 야망 수나라의 침공. 통일제국의 탄생. 7세기 초 중국 대륙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300여 년간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 다시 통일된 것이다. 수문제 양견은 남북조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했다. 수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 양광은 더욱 야심적이었다. 단순히 중국을 통일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진시 황제에 비견되는 대황제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야망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고구려였다. 양제의 눈에 고구려는 중국의 위협이었다. 고구려는 중국 동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는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중국 황제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침공의 명분과 준비. 양제는 고구려 침공을 위해 치밀한 명분을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고구려가 변방을 침범했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었다. 수나라는 침공을 위해 전국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침공군의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정규군 113만 명, 실제 전투병 30만 명, 보급부대 및 민간인 80만 명, 전투함 300여 척, 보급선 수천 척. 이는 당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다. 수나라는 이 거대한 군대로 고구려를 단숨에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수나라의 자신감. 수나라 조정의 분위기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신하들은 고구려 따위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다. 실제로 국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수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고구려는 300만 명 정도였다. 경제력과 기술력에서도 수나라가 월등했다. 거대한 운하를 건설하고 장성을 수축할 정도의 국가 조직력을 가진 수나라와 비교하면 고구려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양제는 친히 원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황제가 직접 출정한다는 것은 이번 전쟁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였다. 수나라 조정은 이미 승리 후의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 전쟁의 전략. 수나라의 전략은 단순했다. 압도적인 물량으로 고구려를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육로로는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직진하고 해로로는 대동강 하구에 상륙하여 수도를 협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일견 완벽해 보이는 전략이었다. 고구려는 양면에서 공격을 받아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수나라는 계산했다. 하지만 수나라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고구려의 지형적 특수성과 무엇보다 을지문덕이라는 천재 전략가의 존재였다. 침공의 시작. 612년 봄 양제는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향했다. 수나라 군대가 움직이자 온 동아시아가 긴장했다. 백제와 신라는 수나라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외교적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나라 대군이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강 건너편에 보이는 고구려 군대는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이번 전쟁은 산책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압록강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을지문덕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이미 승리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수나라의 거대한 군대는 그에게 오히려 기회였다. 크면 클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충격도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2장. 고구려의 절망과 희망. 을지문덕의 등장. 절망적인 현실. 612년 봄 고구려 평양성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정찰대가 가져온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수나라 군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군대의 행렬, 하늘을 덮는 깃발들,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오는 말발굽소리. 영양왕을 비롯한 고구려 조정의 신하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저런 대군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일부 신하들은 항복을 건의하기도 했다. 목숨이라도 보전하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고구려의 총 군사력은 기껏해야 5만 명 정도였다. 수나라 30만 대군과 비교하면 6분의 1에 불과했다. 더욱이 고구려는 연개 소문의 정변 이후 내정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나라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한 남자가 나섰다.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을지문덕, 그는 누구인가? 을지문덕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그의 행동과 업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을지문덕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그는 군사전략가, 심리전 전문가, 외교관, 그리고 시인의 면모를 모두 갖춘 르네상스형 인물이었다. 특히 그의 전략적 사고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면 지혜로 이겨라. 그는 정면 충돌보다는 우회와 기습을, 물리적 타격보다는 심리적 충격을 선호했다. 이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다. 독특한 전략 철학. 을지문덕의 전략 철학은 중국의 병법서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손자병법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면 을지문덕은 적을 알되 적이 나를 모르게 하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보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나라 군대의 동향, 장수들의 성격, 심지어 군사들의 사기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반면 수나라는 을지문덕이 어떤 인물인지, 고구려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그는 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구려의 산악지형과 강화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의 기본 전략이었다. 왕과의 대화. 영양왕이 을지문덕을 불러 의견을 물었을 때 을지문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하, 수나라 군대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기 때문에 약점도 많습니다. 왕이 의아해하자 을지문덕은 계속 설명했다. 첫째, 보급의 문제입니다. 30만 대군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약해집니다. 둘째, 지형의 문제입니다. 우리 땅은 산과 강이 많아 대군이 움직이기에 불리합니다. 오히려 소수 정예가 유리한 지형입니다. 셋째, 사기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동요할 것입니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의 말에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면 승부는 피하겠습니다. 대신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한 후 한 번의 결판을 내겠습니다. 조정의 반발. 을지문덕의 계획을 들은 일부 신하들은 반발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만약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단호했다. 이미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을지문덕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수나라 군대의 이동 경로, 보급선, 지휘 체계까지 분석해 놓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바탕한 전략이었다. 백성들의 반응. 을지문덕의 계획이 알려지자 고구려 백성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며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무모한 도박이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을지문덕을 믿기로 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을지문덕이 보여준 확신과 치밀함 때문이었다. 을지문덕은 백성들에게 약속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믿어준다면 반드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길. 을지문덕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할 때 평양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아이들은 꽃을 던졌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전투가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을지문덕은 말 위에서 뒤돌아 평양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겠다. 우리의 땅과 백성을 지켜내겠다. 그의 눈빛에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30만 대군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이었다. 3장. 전쟁의 서막 압록강을 건너다. 강을 건너는 거대한 그림자. 612년 6월 수나라 30만 대군이 압록강 부간에 집결했다. 강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고구려 땅은 고요했다. 너무도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 우문술은 강을 바라보며 의논했다. 고구려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 아마 우리를 보고 도망갔을 것이요. 30만 대군을 보고 어찌 맞설 엄두를 내겠소. 하지만 정작 압록강 건너편의 어느 언덕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을지문덕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저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우리의 승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 접촉. 수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고구려 정찰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본격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몇 번의 소규모 교전 후 후퇴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이를 보고 더욱 확신했다. 역시 고구려군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대로 밀고 나가면 쉽게 평양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을지문덕이 의도한 바로 그 반응이었다. 그는 적에게 고구려군은 약하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을지문덕의 후퇴 전략. 을지문덕의 후퇴는 무질서한 도주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후퇴였다. 그는 수나라 군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첫째, 보급선을 늘리는 것이었다. 수나라 군대가 깊숙이 들어올수록 보급은 어려워진다. 30만 대군의 하루 식량 소비량만 해도 엄청난 양이었다. 둘째, 지형상 불리한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산악지대와 강하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런 지형에서는 대군의 장점이 사라진다. 셋째, 적의 사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쉬운 승리에 취한 군대는 경계심이 약해진다. 을지문덕은 이런 내부 갈등을 파악하고 더욱 교묘하게 수나라를 흔들기 시작했다. 거짓 항복의 연출. 을지문덕은 마침내 조건부 항복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은 교묘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수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미묘한 조건들이었다. 고구려는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겠지만 내정 자치권은 유지하고 싶다. 왕의 지위는 인정받되 황제에 대한 예우는 차후 논의하겠다. 이런 애매한 조건들 때문에 수나라 장수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완전한 항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할 명분도 애매해졌다. 시간을 버는 전략. 이 협상 과정에서 을지문덕이 진짜 노린 것은 시간이었다. 매일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수나라 군대는 더욱 지쳐갔다. 보급품은 떨어져 갔고 추위는 심해졌다. 더욱이 수나라 본국에서는 황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반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협상 결렬의 연출. 며칠간의 협상 끝에 을지문덕은 마침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수나라를 분노하게 만들어 성급한 판단을 유도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수나라 장수들은 격분했다. 감히 우리를 우롱했다. 당장 공격해서 평양을 함락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미 추위와 피로에 지친 군대로는 공격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장수들은 철수를 건의하기 시작했다. 철수 결정의 순간 수나라 군영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공격파와 철수파로 나뉘어 밤새도록 논쟁했다. 공격파의 주장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의 위신이 떨어진다. 반드시 평양을 함락시켜야 한다. 철수파의 주장 이미 목적은 달성했다. 고구려가 우리의 위력을 인정했으니 명분은 세웠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철수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다. 보급의 어려움, 추워지는 날씨, 그리고 본국의 정세 등이 모두 철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유명한 시의 탄생. 수나라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을지문덕은 마침내 그의 역작을 준비했다. 바로 그 유명한 시였다. 을지문덕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수나라 장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더욱 성급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가 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조롱하는 것이었다. 수나라 장수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면서도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완성된 시가 바로 이것이었다.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시의 의미 분석. 이 시는 겉으로는 수나라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였다. 공은 하늘에 닿았다.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다는 표현은 최고의 찬사였다. 하지만 뒷부분이 문제였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라는 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마치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시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수나라는 여러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평양 근처까지 진격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수나라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핵심은 이쯤에서 그만이라는 부분이었다. 이는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원할 때까지만 놀아주겠다는 의미였다. 수나라 장수들의 반응. 이 시를 받은 수나라 장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우중문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감히 우리를 조롱하다니. 당장 되돌아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다.
오문술도 격분했다. 고구려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을지문덕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전략의 완성. 을지문덕의 시는 정확히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다. 수나라 장수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성급한 판단을 유도한 것이다. 이제 수나라는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구려와 한 번 더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에 사로잡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을지문덕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원했다. 적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이기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정으로의 유인. 분노한 수나라 군대는 즉시 방향을 바꿔 고구려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계획적이지 못했다. 을지문덕은 천천히 후퇴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도했다. 바로 살수청천강 근처였다. 이 지역은 을지문덕이 미리 준비해둔 결전장이었다. 지형적으로 매복하기 좋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다. 수나라 장수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이런 지형적 불리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을지문덕을 잡아서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심리전의 승리. 을지문덕의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리를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심리전 무기였다. 이 시를 통해 을지문덕은 여러 가지를 달성했다. 수나라 장수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방해했다. 수나라 군대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할 명분을 만들었다. 고구려군의 사기를 높이고 수나라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후세의 길이 남을 문학적 업적까지 만들어냈다. 결전을 향해. 시를 보낸 후 을지문덕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우리의 함정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차분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계속 후퇴만 했지만 이제는 반격할 때가 온 것이다. 을지문덕은 살수 근처의 지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매복 위치, 퇴로 차단 지점, 홍수를 위한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30만 대군과의 최후 결전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장. 시 한편으로 흔든 대군. 평양 근처에서의 가짜 협상. 을지문덕의 후퇴 전략대로 수나라 군대는 평양 근처까지 진격해 있었다. 연일 소규모 승리를 거두며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지만 동시에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다. 이때 을지문덕이 예상치 못한 수를 두었다. 수나라 진영에 사신을 보내 항복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고구려 왕이 수나라의 위력에 감복하여 항복을 논의하고 싶어한다. 수나라 장수들은 기뻐했다. 드디어 항복하는군. 하지만 이건 역시 을지문덕이 치밀하게 계산한 함정이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가짜 협상. 을지문덕의 진짜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수나라 진영의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 둘째, 겨울이 다가오는 시간을 벌어 수나라군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신으로 파견된 고구려 관리는 능숙하게 협상을 지연시켰다. 항복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왕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매일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수나라 군대는 더욱 지쳐갔다. 보급품은 떨어져갔고 11월의 추위는 심해졌다. 수나라 내부의 균열. 이 과정에서 수나라 진영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중문 즉시 공격해서 평양을 함락시켜야 한다. 협상은 시간 낭비다. 우문술 항복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나. 다른 장수들도 둘로 갈라져 밤새도록 논쟁했다. 이런 내부 갈등은 군대의 통일성을 해쳤고 을지문덕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다. 애매한 항복 조건.
며칠간의 협상 끝에 을지문덕은 교묘한 조건부 항복안을 제시했다. 고구려는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되 내정 자치권은 유지하겠다. 왕의 지위는 인정받되 황제에 대한 예우는 차후 논의하겠다. 이런 애매한 조건들은 수나라 장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완전한 항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할 명분도 애매해졌다. 협상 결렬과 철수 결정. 결국 을지문덕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것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수나라를 적당히 분노하게 만든 후 철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수나라 진영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공격파 감히 우리를 우롱했다. 당장 공격하자. 철수파 이미 목적은 달성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하자. 결국 현실적인 문제들 보급 부족, 추위, 본국 정세 불안 때문에 철수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그 유명한 시의 탄생. 수나라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을지문덕은 마침내 그의 걸작을 준비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시를. 을지문덕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수나라 장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다시 분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가 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극진히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조롱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완성된 시.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시의 이중적 의미. 이 시는 교묘했다. 겉으로는 최고의 찬사였다. 공은 하늘에 닿았다 최고의 업적.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다 온 세상이 아는 명성. 하지만 마지막 구절이 독이었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제 그만 놀아라.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집에 나가라. 이는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적당히 체면치레하고 돌아가라는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수나라군의 격분. 이 시를 받은 수나라 장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우중문 감히 고구려 놈이 우리를 조롱하다니. 오문술 당장 되돌아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야 한다. 이미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수나라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체면과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을지문덕을 잡기 위해 다시 추격에 나섰다. 분노의 눈먼 추격. 을지문덕의 시는 정확히 계산된 심리전 무기였다. 수나라 장수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방해한 것이다. 분노에 사로잡힌 수나라군은 이제 계획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오직 을지문덕을 잡아서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을지문덕은 천천히 후퇴하면서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도했다. 바로 살수청천강 근처였다. 함정으로의 완벽한 유인. 살수는 을지문덕이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결전장이었다. 지형적으로 매복하기 좋은 곳.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용이한 곳. 상류에 임시댐을 만들어둔 곳. 수나라 장수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이런 지형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을지문덕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심리전의 완벽한 승리. 을지문덕의 시를 통한 심리전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감정적 판단유도 수나라 장수들의 냉정함을 빼앗았다. 완벽한 유인적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였다. 사기조작 고구려군은 높이고 수나라군은 떨어뜨렸다. 문학적 업적 후세의 길이 남을 명작까지 탄생시켰다. 최후 결전을 향해. 시를 보낸 후 을지문덕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저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우리 함정으로 들어올 것이다. 마지막 준비를 완벽히 하자. 병사들의 눈에는 결의가 타올랐다. 지금까지 계속 후퇴만 했지만 이제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것이다. 을지문덕은 살수 일대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매복 위치, 퇴로 차단 지점, 홍수용댐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30만 대군과의 운명적 결전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5장 살수대첩 30만 대군의 몰락. 운명의 강 살수에 도착하다. 612년 11월 수나라 30만 대군은 마침내 살수청 청강 근처에 도달했다. 을지문덕의 시에 분노한 그들은 며칠째 고구려군을 맹렬히 추격해왔다. 살수는 고구려와 중국을 가르는 중요한 강 중 하나였다. 강폭이 넓고 물살이 빨라 도강이 쉽지 않은 천연의 요새였다. 하지만 수나라 장수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이런 지형적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강 건너편에는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보였다. 5만 명 남짓한 규모로 수적으로는 여전히 수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우중문이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살펴보며 말했다. 저놈들이 강을 등지고 있군. 우리가 도강하면 퇴로가 차단되어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문술도 동의했다. 마침내 그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을지문덕이 이 지형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을지문덕의 완벽한 준비. 을지문덕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전투를 준비해왔다. 살수 주변의 모든 지형을 파악했고 계절과 날씨까지 계산해 넣었다. 11월의 살수는 우기가 끝나 수위가 높은 상태였다. 더욱이 상류에는 임시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놓았다. 필요한 순간에 이 물을 한꺼번에 방류할 준비를 마쳐놓았다. 강 주변에는 수십 곳의 매복 지점을 설치했다. 산등성이, 숲속, 강변의 갈대밭까지 고구려 정예군들이 숨어 있었다.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최종 작전을 설명했다.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부러 약간의 저항만 하고 후퇴할 것이다. 그들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신호에 따라 일제히 공격한다. 상류의 댐은 언제 터뜨릴까요? 수나라군의 절반 이상이 강에 들어왔을 때다. 그러면 앞선 부대는 물에 휩쓸리고 뒤쪽 부대는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도강작전의 시작. 11월 12일 새벽 수나라군이 드디어 도강을 시작했다. 먼저 정찰대가 강을 건너 안전을 확인했다. 고구려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약했다. 별것 아니군. 이대로 가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 보고를 받은 우중문은 본격적인 도강을 명령했다. 우선 선발대 5만 명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높았다. 마침내 을지문덕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을지문덕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황금 1000냥을 내리겠다. 우중문의 포상 약속에 병사들은 더욱 용기를 냈다. 함정 속으로 수나라 선발대가 강을 건너자 고구려군은 약간의 저항을 보이다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는 을지문덕의 계획대로였다. 역시 놈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잡자. 수나라군의 사기는 더욱 올라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부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 수나라군의 절반 이상인 약 15만 명이 강을 건너거나 강 속에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을 을지문덕은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탄이 올라가다. 을지문덕이 언덕 위에서 신호탄을 올렸다. 붉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 신호를 본 순간 살수 주변에 숨어있던 모든 고구려군이 일제히 행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류의 임시댐이 터졌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다. 두 번째, 강 주변의 매복군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세 번째, 강 건너편에서 후퇴하던 고구려군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반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지옥. 상류에서 쏟아져 내린 물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다.
강 속에 있던 수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다. 물이다. 물이 불어난다. 도와달라.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급류 앞에서는 무력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강을 건너던 말들도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면초가의 공격. 물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방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져 내렸다. 강변의 갈대밭, 언덕 위의 숲, 바위 뒤에서 고구려군들이 일제히 공격했다. 수나라군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강물에 발이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반격도 할 수 없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훈련받은 전투 대형도 소용없었다. 강이라는 특수한 지형에서는 그들의 경험도 무력했다. 우중문의 절망. 강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우중문은 경악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확신했던 자신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즉시 후속 부대의 도강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을 건넌 부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남은 부대로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퇴로마저 차단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고구려군이 후방으로 돌아가 수나라군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을지문덕의 마지막 일격. 오후가 되자 을지문덕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지금까지는 매복과 기습으로 수나라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정면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때였다. 고구려 정예 기병대가 강을 건넌 수나라군을 향해 돌격했다. 이미 혼란에 빠진 수나라군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을지문덕이다. 을지문덕이 나타났다. 수나라 병사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다. 그들에게 을지문덕은 이미 악몽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대참사의 시작. 이때부터 진짜 참사가 시작되었다. 수나라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고 사방에서는 고구려군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일부는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고 일부는 언덕을 오르려다가 화살에 맞았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일도 벌어졌다. 밤이 되어도 계속된 악몽. 해가 져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고구려군은 밤새도록 포위망을 유지하며 수나라군을 압박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물에 빠지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수나라군에게는 지옥의 소리였다. 일부 수나라 장수들은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는 불가능했다. 다음 날의 참상. 다음 날 아침 살수 일대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물은 시체로 가득 차서 물색이 붉게 변해 있었다. 강변에는 부서진 무기와 갑옷들이 널려 있었다. 30만 대군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겨우 2-3만 명에 불과했다. 90%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것이다. 우중문과 우문수를 비롯한 주요 장수들도 대부분 전사했다. 수나라가 자랑하던 정예부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역사상 최대의 승리. 을지문덕은 전투가 끝난 후 전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쟁의 참혹함에 숙연해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의미는 컸다. 30만 대군을 5만으로 물리친 것은 군사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로 인해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졌다면 고구려는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을지문덕의 관용. 승리 후 을지문덕이 보여준 것은 관용이었다. 그는 포로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해준 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적국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외교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나라 포로들은 을지문덕의 관용에 감동했다. 일부는 아예 고구려에 남아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6장 세계 군사학에 남은 전투 전쟁사의 기념비적 사건 살수대첩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세계 군사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서양의 군사학자들은 이 전투를 연구하며 을지문덕의 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군사학자들은 살수대첩을 동양의 칸나의 전투라고 평가했다. 한니발이 로마군을 무찌른 칸나의 전투와 비교할 만한 전략적 승리라는 의미였다. 19세기 프러시아의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살수대첩을 지형과 심리를 완벽하게 활용한 전술의 교본이라고 평가했다. 손자병법의 완벽한 실현 살수대첩은 손자병법의 여러 원칙들을 완벽하게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마이너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모든 것을 파악했지만 수나라는 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병부렴기 마이너스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써도 된다는 원칙을 교묘하게 활용했다. 상병벌모 마이너스 최고의 전략은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원칙을 실천했다. 서양 군사학자들의 분석 20세기 들어 서양의 군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살수대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군사사학자 바질 리델 하트는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대의 기동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을 유인한 후 포위 섬멸하는 전술은 제2차 대전의 독일 전격전과도 비교되었다. 미국의 육군 참모대학에서는 살수대첩을 필수 연구 사례로 지정했다. 특히 압도적 열세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핵심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 전략론에 미친 영향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대의 비즈니스 전략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약자의 전략이라는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을지문덕의 전략을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적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례라는 것이다. 정보전의 교과서 현대의 정보전 이론에서도 살수대첩은 중요한 사례로 다루어진다. 을지문덕이 보여준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은 오늘날의 군사정보학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살수대첩은 완벽한 답을 제시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수나라는 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심리전의 고전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들에게 보낸 시는 심리전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의 심리전 교본들은 반드시 이 사례를 다룬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조롱하는 이중적 메시지, 적의 자존심을 건드려 감정적 판단을 유도하는 기법, 문학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CIA의 심리전 매뉴얼에도 을지문덕의 시가 사례로 등장한다. 어떻게 하면 적을 화나게 만들어 실수를 유도할 것인가라는 챕터에서 핵심 사례로 다루어진다. 지형학적 전술의 백미 살수대첩은 지형을 활용한 전술의 교과서로도 평가받는다. 강이라는 자연지형을 요새로 활용하고 계절과 날씨까지 계산에 넣은 종합적 전략이 높이 평가받는다. 특히 상류의 임시댐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홍수를 일으킨 아이디어는 자연을 무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현대의 공병대 교육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사례를 연구한다. 지형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핵심 사례이기 때문이다. 국제군사학계의 평가 2012년 살수대첩 1400주년을 맞아 국제군사사학회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학자들이 모여
을지문덕의 전략을 재평가했다. 이 세미나에서 나온 결론은 살수대첩은 인류 군사사상 가장 완벽한 전략적 승리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영국 왕립군사학회는 을지문덕을 세계 10대 명장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동양인으로는 손무 한신과 함께 선정된 것이다. 현대전에 주는 교훈.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대전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특히 비대칭 전쟁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호치민이 사용한 전략,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사용한 전술 등이 모두 을지문덕의 전략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자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우회하여 약점을 공격한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지형과 민심을 최대한 활용한다 등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7장. 을지문덕의 유산. 승리 후의 겸손.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후 을지문덕이 보여준 것은 겸손이었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즉시 전후 복구에 나섰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돕고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하는 일에 매진했다. 영양왕이 큰 상을 내리려 하자 을지문덕은 정중히 사양했다. 이번 승리는 폐하의 덕과 장병들의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개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국방체계의 재정비. 을지문덕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화된 국방체계를 구축했다. 수나라가 다시 침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그는 전국의 요새를 점검하고 보강했다. 특히 압록강과 대동강 일대의 방어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정보 수집 체계를 확대했다. 중국 내부의 정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첩보망을 구축했다. 민병대 조직도 강화했다. 유사시 전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외교적 성과. 살수대첩의 승리는 고구려의 외교적 지위를 크게 높였다. 주변국들이 고구려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 강력한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을 막아준 덕분에 한반도 전체가 안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본도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으려 했다. 을지문덕의 명성이 일본까지 전해진 것이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고구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을지문덕은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문화적 영향. 을지문덕의 승리는 고구려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문학에서는 영웅서사시가 유행했다. 을지문덕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미술에서는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고분 벽화에도 이런 영향이 나타났다. 음악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져 불려졌다. 이런 노래들은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교육적 가치.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고구려 교육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가르치는 교재로 활용되었다. 특히 힘이 약해도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이 강조되었다. 이는 고구려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의 가치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을지문덕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모범 사례로 제시되었다. 후대 인물들에게 미친 영향. 을지문덕의 업적은 후대의 많은 인물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고구려 후기의 연개소문도 을지문덕을 모델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이순신도 을지문덕의 전략을 연구했다. 명량대첩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전술에는 을지문덕의 영향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임진왜란 때의 권율, 정유재란 때의 김덕령 등도 모두 을지문덕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대까지 이어진 기억.
을지문덕의 이름은 현대 한국에도 살아있다. 서울의 을지로가 그의 이름을 딴 것이고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의 을지연습도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이 훈련은 한반도 방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각종 문화 콘텐츠에서도 을지문덕은 자주 등장한다. 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서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다. 국제적 인지도. 을지문덕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군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물로 여겨진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군사사 수업에서도 을지문덕이 다루어진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승리라는 주제에서 핵심 사례로 소개된다.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략과 전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관점에서 을지문덕의 사례가 연구된다. 리더십의 모델. 현대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을지문덕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는 분야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가 보여준 냉정한 판단력, 부하들에 대한 신뢰, 장기적 비전, 겸손한 태도 등이 모두 리더십의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리더십 과정에서도 을지문덕의 사례가 다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서다. 8장. 수나라의 몰락과 역사의 변화. 양제의 분노와 절망. 살수대첩의 소식이 수나라 본국에 전해졌을 때 양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30만 대군이 거의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양제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줄 알았던 고구려 정벌이 치욕적인 패배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패배로 인해 수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30만 대군의 전멸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체제 전반의 위기를 불러왔다. 재침의 시도와 실패. 양제는 복수를 위해 재침을 준비했다. 613년과 614년 두 차례 더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미 을지문덕의 전략에 대비한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견고했다. 더욱이 수나라 군대의 사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또 을지문덕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수나라 군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결국 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수나라 내부의 반란. 살수대첩의 패배는 수나라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30만 대군에 참여했던 지역의 반발이 심했다. 자신들의 아들과 남편을 잃은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양제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황제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우리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618년 마침내 양제는 신하들에 의해 시해되었다.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멸망했다. 당나라의 건국과 교훈. 수나라가 멸망한 후 당나라가 건국되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수나라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고구려와는 함부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을지문덕의 위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태종은 고구려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했다. 이는 을지문덕의 승리가 단순히 한 번의 전투 승리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황금기. 살수대첩의 승리 이후 고구려는 황금기를 맞았다. 중국의 위협이 사라지자 내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번영했다. 고구려의 영토도 최대치에 달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을지문덕의 승리 덕분이었다. 그의 한 번의 승리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한민족사에 미친 영향. 살수대첩은 한민족 전체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 이 전투에서 졌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고구려가 멸망했다면 백제와 신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직할 영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을지문덕의 승리는 한민족의 생존을 보장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살수대첩은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도 바꿔놓았다. 중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고구려의 존재로 인해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를 혼자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도 이런 변화의 수혜자였다. 고구려가 중국을 견제해주는 덕분에 일본도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에필로그. 만약 살수대첩이 없었다면? 대체 역사의 시나리오. 역사학자들은 종종 만약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졌다면? 이라는 가정적 질문을 던진다. 그 답은 암울하다. 첫째, 고구려는 즉시 멸망했을 것이다. 30만 대군 앞에서 5만 군대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백제와 신라도 곧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라는 방파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직할령이 되었을 것이다. 한민족은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측면의 손실. 만약 고구려가 멸망했다면 문화적 손실도 엄청났을 것이다. 고구려 특유의 웅장하고 진취적인 문화가 사라졌을 것이다. 고분 벽화, 온돌 문화, 태권도의 원형 등 오늘날 한국 문화의 뿌리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없어졌을 것이다. 언어적으로도 한국어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사적 영향. 살수대첩의 여파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그 여세를 몰아 일본까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근세 이후 일본이 보여준 독특한 발전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시아의 대응 방식도 달랐을 것이다. 중국 하나만으로는 서구의 침입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 살수대첩은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다. 또한 지혜와 전략의 중요성도 보여준다. 힘이 약해도 머리를 쓰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을지문덕 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영원한 영감의 원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약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특히 한민족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메시지.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1400년 전 을지문덕이 적에게 보낸 이 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강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말이다. 그리고 이 시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준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지혜와 용기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30만 대군을 무너뜨린 기적, 살수대첩.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을지문덕.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을지문덕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지혜의 힘이 무력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증명이었으며,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이었다. 그래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불멸의 서사시로 남을 것이다. 9장. 후세에 전해진 교훈들. 조선시대의 재조명.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을지문덕의 업적은 계속 길어졌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을지문덕의 전략이 재조명받았다.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보여준 전술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적을 유인하여 유리한 지형에서 결전을 벌이고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똑같았다. 권율의 행주대첩에서도 을지문덕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지형을 활용하여 소수로 다수를 이기는 전략이 그것이다. 선조는 을지문덕 같은 장수가 지금 있었으면 외놈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 일제강점기에도 을지문덕은 저항정신의 상징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을지문덕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다졌다. 김구는 자서전에서 을지문덕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썼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을지문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광복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안중근도 리순 감옥에서 을지문덕론이라는 글을 썼다. 을지문덕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였다며 우리도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군 창설 때도 을지문덕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을지문덕처럼 지혜와 용기로 일제를 물리치자는 것이 광복군의 정신적 지주 중 하나였다. 6.25 전쟁 시기의 영감. 6.25 전쟁 중에도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되었다. 압도적인 중국군의 개입으로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을지문덕을 떠올렸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고 썼다. 30만 대군도 이겨낸 조상이 있는데 우리가 못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을지문덕의 전략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적의 예상을 뒤엎고 기습적으로 공격한 점, 심리적 충격을 통해 전황을 뒤바꾼 점이 그것이다. 미군 지휘관들도 을지문덕의 전략을 연구했다. 메가더 장군은 동양에는 뛰어난 전략가들이 많다. 을지문덕도 그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현대 한국의 정신적 지주. 현재 한국에서도 을지문덕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그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한국군의 을지연습은 을지문덕의 이름을 딴 것으로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해 한국군은 을지문덕의 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을지문덕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전략과 전술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 전쟁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반드시 을지문덕에 대해 배운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지형과 날씨의 활용, 심리전의 중요성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서의 응용. 놀랍게도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 을지문덕의 전략이 참고가 된다.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략한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한다 등의 원칙이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을지문덕 경영학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을지문덕의 전략을 현대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을지문덕이 인기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기는 방법의 교과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의 교훈.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참고가 된다. 특히 소국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을지문덕의 영향이 보인다.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우회적 접근을,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계산을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ASEAN 국가들도 을지문덕의 전략을 연구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심지어 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을지문덕에 관심을 보인다. EU 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는 방법론으로 그의 전략이 연구되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소재.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소설,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에서 자주 다뤄진다. 특히 게임에서는 을지문덕이 인기 캐릭터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최고 등급의 장수로 등장하고 RPG 게임에서는 지혜와 전략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웹툰 을지문덕전은 조회수 1억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해외에서도 을지문덕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한 만화가는 동양의 한니발이라는 제목으로 을지문덕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그렸다. 교육적 가치의 재발견. 최근 들어 을지문덕의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서 창의성,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을지문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을지문덕이 되어 직접 전략을 세워보는 체험 교육이다. 중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의 소재로 을지문덕을 다룬다. 만약 내가 을지문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토론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을지문덕의 사례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주요 학습 목표다. 세계화 시대의 메시지. 세계화 시대의 을지문덕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공도 을지문덕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다는 역전의 논리가 그것이다. 한국의 IT 강국 도약도 마찬가지다. 삼성, LG, 현대 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을지문덕식 전략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전할 유산.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와도 인간의 지혜와 창의성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약자도 지혜로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등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다. 특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차세대에게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10장. 불멸의 영웅, 영원한 교훈. 시공을 초월한 영웅. 1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을지문덕은 살아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과 업적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있다. 서울 한복판의 을지로를 걸으며 그의 이름을 되새기는 사람들, 국방대학교에서 그의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 게임 속에서 그를 최강의 장수로 만나는 젊은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을지문덕과 만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죽어서도 살아있고 과거에 있으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지문덕이 바로 그런 영웅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을지문덕이 보여준 진리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 마이너스 30만 대군을 5만으로 이긴 것이 그 증거다.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마이너스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가 기적을 만들었다.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마이너스 백성의 지지와 부하의 신뢰가 승리의 기반이었다.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라. 마이너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바꾼 것이 을지문덕이었다. 이런 진리들은 1400년 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오르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현대인에게 주는 위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된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그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에게는 지혜로 이겨내라는 용기를, 사업에서 고전하는 사업가에게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공부에서 좌절하는 학생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는 격려를 준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을지문덕의 지혜는 더욱 빛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의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시대를 위한 준비.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미래의 통일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을지문덕은 친숙한 인물이다. 고구려는 북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이고 을지문덕은 북한에서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공통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을지문덕이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이 배워야 할 지혜. 을지문덕의 지혜는 한민족만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보편적 가치들이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지혜의 힘, 준비의 중요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등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을지문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도쿄 대학교 등에서 을지문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 을지문덕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었을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길은 있다. 힘이 약해도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라. 그것이 개인의 삶에도 의미를 준다. 겸손하라. 승리했을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영원한 스승. 을지문덕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다. 그는 1400년 전에 살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그의 교실은 역사책이고 그의 칠판은 살수의 강물이며 그의 교과서는 30만 대군을 물리친 그 기적적인 승리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의 교실 문을 두드리면 된다. 마지막 인사. 이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의 긴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을지문덕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말이다. 30만 대군을 물리친 기적은 14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을지문덕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 한 말이다.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1400년 전 을지문덕이 적에게 보낸 이 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린다.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말이다. 을지문덕,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그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것. 을지문덕이 바로 그런 영웅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 을지문덕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게 살아간다면 말이다. 끝. 부록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심화 탐구. 역사적 검증과 사료 분석.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은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중국의 수서, 북사에도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중국 측 기록인 수서에서도 을지문덕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에 을지문덕이라는 지장이 있어 병법에 능하고 지모가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치통감에서는 살수대첩을 수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3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한 사건을 중국 측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고구려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해석된다. 지명과 지형고증. 살수대첩이 벌어진 살수는 현재의 청천강으로 비정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압록강의 지류라는 설도 제기한다.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 결과 청천강 일대에서 당시의 무기와 갑옷 파편들이 대량 발견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다. 또한 강 상류 지역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댐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을지문덕이 홍수를 일으키기 위해 만든 임시댐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군사학적 재분석. 현대 군사학의 관점에서 살수대첩을 재분석하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정보전의 우수성. 을지문덕은 현대의 시사이지 휘통 제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에 버금가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기동전의 완성적을 유인하여 유리한 지역에서 결전을 벌이는 기동전 개념을 1400년 전에 완성했다. 합동작전 육군과 수군, 정규군과 민병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합동작전을 구사했다. 심리전의 극치 시 한편으로 적의 심리를 조작한 것은 심리전의 교과서적 사례다. 문학적 가치 재조명. 을지문덕이 수나라에 보낸 시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수사학적 완성도.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조롱하는 이중적 수사법이 완벽하다. 함축적 표현. 짧은 시 안에 복잡한 의미를 압축해 넣은 시상이 뛰어나다. 운율의 아름다움. 한문으로 된 시이지만 운율이 아름답고 읽기 쉽다. 후대 영향 이후 한국 문학사에서 이런 형태의 조롱시가 하나의 장르를 형성했다. 철학적 의미. 을지문덕의 사상과 철학을 깊이 파보면 동양 철학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다. 도가적 사상물이 바위를 이긴다는 노자의 사상이 그의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병가의 실천. 손자병법의 이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 유가적 충효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었다. 불가적 자비. 승리 후 적군 포로들을 관용으로 대한 것은 불교적 자비심의 발현이다. 비교사적 관점. 을지문덕을 세계사의 다른 명장들과 비교해보면 그의 독특함이 더욱 부각된다. BS 한니발. 둘 다 소수로 다수를 이겼지만 한니발은 전술의 승리, 을지문덕은 전략의 승리였다. BS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공격적 천재, 을지문덕은 수비적 천재였다. BS 이순신. 둘 다 조선의 명장이지만 이순신은 해전의 달인, 을지문덕은 육전의 달인이었다. BS 제갈량. 둘 다 지모의 화신이지만 제갈량은 내정의 달인, 을지문덕은 군사의 달인이었다. 현대적 응용 사례들. 을지문덕의 전략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스포츠 축구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전술로 활용된다.
수비 후 역습, 세트피스 활용 등이 을지문덕의 전략과 유사하다.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때 을지문덕의 전략을 참고한다. 틈새 시장 공략, 차별화 전략 등이 그것이다. 정치 선거에서 약세 후보가 역전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에서 을지문덕의 전략이 엿보인다. 외교 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 때 을지문덕의 심리전 기법이 활용된다. 문화적 영향의 확산. 을지문덕의 영향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학자들도 을지문덕을 연구한다. 적을 알고 지형을 활용하는 완벽한 사례로 평가한다. 일본에서도 을지문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전국시대 연구자들이 그의 전략을 분석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호치민이 사용한 전략이 을지문덕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 몽골의 역사학자들은 을지문덕을 유목민의 기동전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한 농경민으로 평가한다. 여성사적 관점. 을지문덕의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주목해볼 만하다. 고구려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 후방을 지켰다. 농사를 짓고 무기를 만들고 부상자를 돌보았다. 특히 을지문덕의 정보망에는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들, 빨래하러 강에 나가는 여성들이 모두 정보 수집원 역할을 했다. 승리 후 포로들을 돌보는 일도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다. 이런 배려가 수나라 포로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환경사적 관점. 살수대첩은 환경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사례다. 을지문덕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했다. 강물을 이용한 홍수작전도 자연의 힘을 빌린 것이었다. 반면 수나라는 30만 대군의 행군으로 많은 환경 피해를 입혔다. 숲을 베어내고 강을 오염시켰다. 승리 후 을지문덕은 즉시 환경 복구에 나섰다. 의는 현대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과 통한다. 의학사적 관점. 살수대첩에서는 의학적 지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을지문덕은 전염병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30만 대군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산했다. 실제로 수나라 군대에서는 이질과 장티푸스가 유행했다. 의는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고구려군은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의는 은밀한 작전 수행에도 도움이 되었다. 심리학적 분석. 현대 심리학으로 을지문덕의 심리전을 분석하면 더욱 정교함이 드러난다. 인지편향 활용 수나라군이 갖고 있던 우월감과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확증편향 유도 수나라군이 고구려는 약하다는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 앵커링 효과 초기의 작은 승리들이 수나라군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손실회피 성향 수나라군이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철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언어학적 접근. 을지문덕이 보낸 시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화용론적 분석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화용론의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문체론적 분석 격식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어조로는 조롱의 의미를 전달했다. 수사학적 분석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종교적 관점. 을지문덕의 사상에는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샤머니즘, 자연의 힘을 빌린 것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과 연결된다. 도교 유연함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도교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불교 승리 후 보여준 자비심은 불교적 가치관의 발현이다. 유교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유교적 덕목의 실천이다. 미래학적 전망. 을지문덕의 전략은 미래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전쟁 정보전의 중요성은 사이버 시대에 더욱 커질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을지문덕의 전략이 참고가 될 것이다. 우주전쟁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원리는 우주시대에도 유효할 것이다. AI 전쟁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교육과정의 포함.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 을지문덕이 포함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세계사 수업에 을지문덕을 포함시켰다. 유럽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 대학에서 을지문덕을 연구하는 과정이 개설되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태국에서 을지문덕의 전략을 군사학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중동 이스라엘의 군사학교에서 을지문덕의 사례를 가르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을지문덕. 디지털 시대의 을지문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을지문덕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은 현재의 빅데이터 분석과 유사하다. 소셜미디어 그의 심리전 기법은 현재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활용되고 있다. 게임화 그의 전략은 게임 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상현실 VR 기술을 통해 살수대첩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결론 영원한 현재성.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의 이야기는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그가 보여준 가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있다. 미래에 어떤 도전이 와도 을지문덕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을지문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싸움을 적당히 하시고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오. 이 시는 14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도 울리고 있고 내일도 울릴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말이다. 을지문덕, 영원한 우리의 스승, 영원한 우리의 영웅.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완결 1400년을 관통하는 불멸의 정신.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의 이야기가 14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이너스 30만 대 5만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을지문덕의 정신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 마이너스 물리적 힘이 아닌 지적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을지문덕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성공 공식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마이너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바꾼 을지문덕의 철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을지문덕이 되어 자신만의 살수대첩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을지문덕의 지혜를 떠올리며 새로운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직장에서 난관에 부딪힌 직장인이 그의 인내심을 본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업가가 그의 창의적 사고를 참고하여 경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을지문덕의 정신은 새롭게 부활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을지문덕이 후세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의 도전들 마이너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새로운 형태의 갈등들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도 을지문덕의 정신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인사. 긴 이야기를 마치며 1400년 전 살수강변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그 위대한 영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을지문덕,
당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고구려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것은 한민족의 혼이었고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며 지혜와 용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귀하의 공은 하늘에 닿았고 명성은 사해에 가득하도다. 하지만 을지문덕이여, 당신은 아직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30만 대군을 무너뜨린 기적, 살수대첩. 그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을지문덕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그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있는 한, 기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